안녕하세요. 한국기술개발협회 수석전문위원 이권태입니다. 오늘 장사 지도사가 되는 방법, 일명 나는 장래 지도사 과정에 관심이 있다. 마지막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장래학 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죽음에 관한 이해와 또 죽음의 과정, 또 부정과 고립,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단계를 거쳐서 죽음의 5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죽음의 인지과정, 공개되지 않는 인지단계와 의심이 가는 인지단계, 상호위장의 인지단계, 공개된 인지단계, 이런 4단계 죽음의 인지단계와 또 임종자의 상태, 고통에 대한 두려움,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 사회적인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과 미지세계에 대한 두려움, 벌에 대한 두려움과 개인적 소멸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음에 대한 정의를 베이커에 대한 정의와 미국 대통령 자문위원회의 정의, 톰슨의 정의, 미국 사회윤리과학원의 정의, 하버드 플랜에 대한 정의, 또 캔자스 법령에 대한 죽음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장래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 장래의 기원과 의미, 기능, 또 관련 종사자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래의 기능에는 사회적 기능과 물리적 기능, 문화, 종교적 기능과 심리적 기능과 교육적 기능이 있음을 말씀을 드렸고, 또 장래의 역사적 변천에 대하여 삼국시대 이전과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현대에 대한 역사적 변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할 제목은 챕터 장사 시설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사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장례식장이 주로 많이 들어보셨죠. 장례시설에는 장례식장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장례식장이란 장사법 제29조에 따르면 장례의식을 하는 장사로 죽음을 처리하는 데 따르는 모든 의례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필요한 장소 및 장례용품을 제공해주고 시신의 위생적 처리와 각종 장례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능을 담당하는 시설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장례 절차의 진행에 따른 인적, 물적 서비스 등 종합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례식장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운영 주체를 기준으로 병원 장례식장과 전문 장례식장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병원 장례식장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의 부속 시설로 운영되고 있고, 전문 장례식장은 장례 절차에 따른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된 시설을 말합니다. 대도시에는 대형병원이 많아 병원 장례식장이 지방에 비해 많은 편이고, 반대로 소도시나 인구가 적은 지역은 전문 장례식장이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운영 형태별로 직영과 임대 형태로 나눌 수가 있고, 장례식장 규모 기준으로는 대개 빈소수를 따져 소규모 9실 미만과 평균 규모 9실에서 12실, 대규모 13실 이상 장례식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설종합장사시설에서도 장례식장을 두고 있는데, 그런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재한 지방공기업, 예를 들어서 공단에 운영을 맡겨 직영하도록 하거나 해당 시설이 입주한 지역 주민들에게 운영을 위탁하기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설장사시설에 장례식장을 두고 있는 경우는 부산 영락공원, 세종시 은하수공원, 수원시 연화장, 청주 목련원 등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의 기능은 첫 번째 장례에 대한 안내와 상담이 있습니다. 갑작스레 장례를 치를 경우 장례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 당황하게 되며 또한 함께 생활을 하던 사람의 죽음에서 오는 충격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장례를 정해진 시간 내에 원활하게 치르도록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두 번째는 시신의 위생적 처리 기능입니다. 사망자의 시신을 냉장시설이 잘 갖추어진 안치실에 수족을 반듯하게 한 후 안치하고 사망 후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입관을 하기 전 시신을 깨끗이 닦고 수의를 입히는 염습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염습 및 입관의 시신 처리 절차 및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서는 장례 장소 및 용품을 제공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시신의 위생적 처리와 관련된 장례용품으로 수의, 관 등의 물품과 매장 또는 화장에 따른 관련 장례용품, 상복 등을 판매 또는 대여하며 장례 절차에 따른 필요한 빈소, 식당,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 편의시설 제공인데 조문객 접대를 위해서 장례식장에서는 접객실과 식당 등 편의시설 및 음식을 제공하며 장례식장을 방문한 조문객들에게는 지연, 학연, 종교, 직장 동료 등 집단 소속의 결속을 다지고 사회공동체 의식을 확인하는 장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로서는 죽음에 대한 사회적 확인 절차이기도 합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유가족을 대신하여 부고를 내거나 장례가 끝난 후 사망 신고 등 행정 처리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는 장례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매장 및 화장에 따라 필요한 전국 공사설 장사시설에 대한 정보, 사망 관련 행정 처리 등 장례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유가족에게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장례 진행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장례식장에 대한 시설은 기본 시설은 빈소, 분향실과 시체 안치실, 염습실, 유족 참관실과 예식실, 유족 상담실, 장례용품 전시실 등이 있으며 편의시설은 식당과 전문객 휴게실, 주차시설, 화장실, 매점, 사무실 등이 기타 부대시설입니다. 장례식장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빈소의 청결 유지와 안치실 및 염습실, 식당 및 보건위생 상태 유지, 시설 이용의 안락함과 친절한 서비스입니다. 특히 안치실, 염습실, 식당의 보건위생적인 상태 유지는 장례식장 종사자 및 유가족 조문객 등 시설 이용자 모두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청결하고 소독 등 시설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묘지 시설입니다. 묘지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공설묘지와 사설묘지로 나눠지는데 사설묘지에는 법인묘지, 단체, 종교묘지, 문중묘지, 가정묘지, 개인묘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묘지 설치 기준, 장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설치가 제한되는 구역, 분묘의 크기나 분묘의 조성시, 묘비 등 성물의 높이, 종류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인묘지 설치하는 자는 묘지 설치 후 30일 이내에 당의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묘지의 기능은 전통적인 매당 선호의 의식과 풍수 지지 사상이 강했던 우리 민족이 조상 묘소를 중시해 왔습니다. 묘지에 대한 일반적인 관념은 묘지가 사후의 영원한 안식처이며 현실과 내세를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조상 숭배 문화를 계승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풍수지리 영향으로 명당 선호 사상이 강하고 묘지가 자손들의 현대 지위를 상징해 주는 것으로 여겨 개인 또는 가정 묘지를 호화롭게 구성하는 경향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묘지는 조상 숭배 정신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으며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 사이에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상징적인 장소로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들어와 도시와 핵가족화,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변동을 겪으면서 조상묘를 돌보는 일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환경 요인으로 무형고 분묘가 증가되고 있고 매장 대신 화당이 보판되고 있으며 아무튼 묘지 시설은 지정된 구역 안에 시신을 매장함으로써 국민의 보건위생상 위해 방지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장사법의 목적 달성을 도모하는 장사시설입니다. 묘지 관리로 보면 우리나라 묘지는 대부분 산이나 들에 조성되어 있고 특히 산지에 경사진 곳에 묘지를 조성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취약합니다. 여러 해 전에 많은 묘지 시설이 폭우로 인해 산사태를 겪고 그로 인해 묘지가 훼손된 경우가 많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묘지의 안전점검이 수시로 필요하고 성묘철에는 벌초를 하는 등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화장시설입니다. 화장시설의 실태 및 이용도를 보면 화장은 시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걸 말합니다. 화장은 높은 온도의 불을 이용하여 시체의 유기물을 단시간 안에 무기물, 유골로 만듭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들어와 화장률이 급속히 증가하여 현재 한 80% 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산 등 대도시는 화장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오랜 매장 전통이 화장으로 바뀌어 화장 이후 화장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시설이 다양하게 발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화장을 기피하여 매장을 주로 이루었으므로 화장시설은 매우 열악하였으며 화장 이후 화장 유골의 골분을 산이나 바다, 강 등에 뿌려져 자연으로 환원시켜 왔습니다. 이것을 상골이라고 말하며 봉안시설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에는 화장 후 상골하는 것이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한편 화장시설은 시신 화장이나 매장 후 일정 기간이 지나 개장한 유골을 화장하는 장사시설을 말하는데 일반인들은 아직도 화장시설을 화장터라고 부르지만 화장장이 가장 친숙한 용어입니다. 우리나라 화장시설은 2012년 현재 5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관리하는 공설시설이며 사설시설은 현재 없는 형편입니다. 화장시설은 단순히 시신이나 유골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의뢰가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화장시설에는 화장이 진행되는 동안 경건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숙하고 차분하게 대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장 소요 시간은 대개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인데 요즘은 1시간 20분 정도로 단축되기도 하였습니다. 전국의 모든 화장장은 이 하늘 장사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약해야 되고 현재 우리나라는 화장 소요에 비해 공급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므로 유가정 화장을 결정하면 원하는 지역에 화장시설 이용하기 위하여 예약이 필수입니다. 화장요금은 관내 지역 주민을 구분하여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관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10만원 또는 5만원이지만 관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화장 비용은 100만원, 120만원 등 차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임종 전에 화장시설을 잘 선택을 하고 6개월 이내에 원하는 화장장 관내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방법이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안시설, 봉안시설의 종류에는 봉안당, 봉안묘, 봉안탑, 봉안벽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봉안시설이란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장사시설로서 2008년 5월 이후부터 낙고를 봉안으로 법률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골 땅, 낙골묘, 낙골탑 등은 일반인에게 보다 친숙한 명칭입니다. 봉안당은 건축물인 봉안시설이며 하나의 건축물 내에 있는 개별 안치단을 각각 선택하거나 지정받아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봉안묘는 분묘 형태로 되어 있으나 종류는 개인, 가족, 종중, 문중 봉안묘로 나뉘어집니다. 매장 후 성묘 등 관리에 어려움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대안으로 봉안묘가 선호되고 있습니다. 시신이 화장 후 유골 또는 기존 매장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개장유골을 안치하고 있습니다. 봉안묘 형태는 석물과 봉분으로 이루어진 것과 석물로만 이루어진 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봉안당 낙골탑의 경우 주로 불교 사찰의 탑의 형태로 석물만으로 조성된 봉안시설입니다. 봉안벽은 봉안담이라고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90년대 말에 조성되기 시작하였는데 담이나 벽 형태의 구조물로 된 봉안시설입니다. 한편 봉안시설은 설치 및 운영 주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설봉안시설, 민간이나 종교단체에서 설치한 사설봉안시설로 나눌 수가 있는데 공설봉안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설묘지 내에 또는 화장시설이 있는 곳에 함께 또는 독립된 단독시설로 설치되어 있으며 건축물 봉안당이 대부분입니다. 공설봉안시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우선으로 사용되고 있고 사용기간을 조례로 정해두고 있어 기간이 만료되면 연장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 지역 주민에게 요금을 차등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자체도 있으나 관내 주민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설의 경우 건축물인 봉안당이 많고 봉안묘지 내에 가족 봉안묘나 벽식 또는 담장식 구조물의 봉안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설봉안당은 시설 수준과 사용료 및 관리비 등 요금이 각각 다르므로 이용자가 사전에 시설을 꼼꼼히 살펴보고 여러 시설을 비교해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한편 가족 봉안묘의 경우에는 유골함의 안치 규모에 따라 크기가 다릅니다. 최초 사용 시 많은 비용이 소요되나 추가로 유골함을 안치할 때는 인건비만 지불하면 됩니다. 봉안시설의 사용 봉안시설에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화장시설에서 유골을 담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보통 유골함이라고 그러는데 재질에 따라 도자기류, 목재, 금속, 천연옥 제품이나 크리스탈 등 다양한 소재로 제작 판매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생분해성이 높은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유골함이나 흙으로 빚은 토기 유골함 등 친환경적인 봉안 용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봉안시설의 유골함을 안치할 경우 시신의 화장 유골은 문제가 없으나 개장 유골의 경우 반드시 화장한 후 봉안해야 합니다. 이는 위생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법적인 측면에서 화장을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로는 자연장지입니다.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볼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사법 제2조 3항에 나오는데 자연장지는 2008년 5월 이후부터 시행된 것으로서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자연장지라고 하고 자연장지 형태 중 산림에 조성하는 수목장림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장사시설 내 또는 공설묘지 내에 자연장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장유골을 보다 빠르게 친환경적으로 자연에 회귀시키는 방법으로서 앞으로는 일반인 선호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자연장지에 화장유골에 볼물을 묻을 때 생분해되는 환경 친화적 유골함에 담아 묻되 최소한 크기로 만들어진 명패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수목장림은 산림에 있는 나무를 정해 추모목으로 삼고 그 주변에 풍골한 화장유골을 묻고 작은 명패를 나무에 매달아 두기도 합니다. 공설 수목장림은 산림청이
그 기름에 조성한 하늘숲 추모원이 있으며 제대로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불법 수목장님이 조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목장님 선택하고자 할 때 운영 주체 및 허가 여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장사 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들어가 보면 이제 분묘가 있습니다. 분묘란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인데 보통 말하는 묘지라는 명칭으로 이제 말하는 것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얘기합니다. 분묘의 전면적은 개인 묘지의 경우 30 제곱미터 이하, 합장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그 공설묘지와 사설묘지 안에 분묘의 설치구역 면적이고 공설묘지와 사설묘지 중 개인묘지를 제외한 면적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을 포함하여 1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시야로 설치할 수가 있고 분묘 1기당 시설물의 설치 기준은 분묘 및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은 묘지 구역 내에 설치해야 합니다. 분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비석 1개,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그 표면적은 3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적용 대상이 되는 비석은 분묘 연관이 설치되는 경우에 하나며 분묘와 연관이 없는 공족비 등은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석 1개, 그 밖에 석물 1개 등 한 쌍,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입니다. 위반 시 행정처분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데 법인묘의 경우 과징금 처분이 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리인 등이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행위자, 대리인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 대하여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묘지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해당 묘지 연구자는 500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받게 되어 있습니다. 분묘의 설치 기간은 적용 대상 분묘의 설치 기간 제한은 2001년 1월 13일부터 설치된 분묘에 한해서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를 개량해서는 분묘를 설치하거나 합장하는 경우 등에는 분묘 설치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국가가 설치 운영하는 묘지에 대하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정하지 않고 있고 분묘 설치기간, 기본적인 설치기간 15년이고 공설 묘지 및 사설 묘지의 분묘 설치기간 15년으로 하고 합장 분묘의 경우 합장된 날을 기준하여 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묘 설치기간 단축에 관한 것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 시장, 군수, 구청장, 관할 구역 안에 묘지 수급을 위해 필요하다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에서 분묘 설치 기간의 연장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설치 기간 단축할 수 있으나 연장 횟수는 단축이 불가합니다. 위반 시 벌금은 1년 이내의 징역이나 500만 이하의 벌금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대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묘 설치기간 연장 2001년 1월 13일 이후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날로부터 15년이 경과된 분묘의 연구자는 한 번에 15년씩 3회 한정하여 그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묘의 설치기간 연장 기간은 15년 플러스 15년 3번 연장할 수 있으니까 45년 합해서 60년을 분묘 설치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60년 이후에는 개장하여 납부를 하거나 상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장래에 고려사항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묘지 정의는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하는데 국가가 설치 운영하는 묘지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묘지의 종류에는 공설묘지와 사설묘지가 있고, 공설묘지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묘지, 예를 들어서 서울시립묘지 같은 것이고, 사설묘지에는 개인묘지, 가정묘지, 종중, 문중묘지와 법인묘지 등이 있습니다. 묘지의 공통 설치 기준은 동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cm 이하여야 하고, 묘지는 지형, 배수, 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석축과 진입, 인입도로의 계단 등의 붕괴 우려가 없어야 하고 신고 면적 안에서 설치되어야 합니다. 묘지 중 분묘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잔디, 화초, 수목 등으로 녹화해야 되고, 묘지는 다음 장소에 설치해야 되는데 기능이나 이용 등의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특별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철도의 선로나 하천구역, 또 그 예정지역으로 3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인가 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스스로 접근하는 시설 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고,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은 한 마을 전체 호수를 기준으로 하되 동, 리 등 행정구역 단위로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지역의 재정적 상황이나 생활의 유지관계, 취약 형성의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의 금지. 사설묘지를 설치 관리하는 자는 매당될 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묘지 매매, 양도, 임대, 사용 계약 등 할 수가 없습니다. 예외가 있는데 70세 이상의 자가 묘지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또 장기 시기에 관한 법률로 대사자의 묘지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질병 6개월 이내 사망이 예측된 자의 묘지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합장을 하기 위하여 그런 경우로서 매당된 자의 배우자에 한정되고, 또 공설묘지의 수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가 예외로 묘지의 사전 매매 등 금지의 예외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묘지라 하면은 일기 분묘에 해당하는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와 관계했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개인묘지라고 하고, 면적은 3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도 30m 제곱 초과할 수가 없고, 합정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개인묘지 내 분묘 점유 면적은 30m 제곱 이하로 평면도 위에서 분묘와 시설물 포함한 면적을 구족하면 경사면이 있는 경우, 경사면 끝에서부터 계산하여 경사면 자체는 면적에 미포함되고 있습니다. 시설물 기준으로 비석 1개,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표면적은 3제곱미터 이하, 상석은 1개, 그 밖에 성물 1개 또는 1쌍,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되고, 이런 시설물은 묘지 외에 구역에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위반 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대리자도 마찬가지로 5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수명령 등의 행정명문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강제징역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 변경은 사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생기 변경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설치 변경 신고 사유로서는 개인 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과 개인 묘지에 관련된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과 분묘 형태에 관한 사항과 그런 사항을 설치 변경 신고 사유로서 변경 도면을 첨부하게 되어 있어 처리가는 7일간 소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부분 뭐 종중묘지나 가정묘지, 뭐 설치기지 다 유사하지만 종중 문중묘지는 면적에 있어서 1000제곱미터 이하로서 좀 기준이 조금 다르다는 것이고 분묘기당 면적은 다 동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묘지의 경우에는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다른 사항은 동일합니다. 법인묘지는 시도시사의 허가를 받아 민법에 의해서 설치된 재단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하는데 법인묘지 면적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지 됩니다. 다른 사항은 동일합니다. 이제 화장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화장시설은 사설화장시설은 시도시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설치 관리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민법상 재단법인뿐 아니라 주식회사 등의 상법상 법인이나 개인도 설치 관리 가능합니다. 사설화장시설의 설치는 사전 신고로 해야 되는데 화장시설의 설치 관리하려는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 화장시설을 관련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에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 방법 및 절차는 구비서류, 즉 실직도 및 구적도, 화장시설 건립사업비,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 운영 계획서와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제 설비 및 기반 시설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 화장시설 건립 계획 및 공정 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 계획서, 배치도나 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하여 구비서를 제출해야 되고 신고 절차는 설치 신고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 화장시설 설치 신고사항 이행 통지문 통보받도록 되어 있고 설치 신고사항 이행 확인 후 신고 증명서를 교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 변경 신고는 사전 신고해야 되며 설치 변경 신고사에는 사설 화장시설의 설치, 관리인에 관한 변경사항, 화장로의 변경사항, 또 이런 사항을 설치 변경 신고사로 하여 구비서로서는 변경 계획 및 변경 등을 첨부해야 되고 설치 변경 신고서에 작성하여 30일 내에 화장시설 설치 변경 신고사항 이행 통지문 통보하게 되어 있고 설치 변경 신고사항 이행 확인 후 신고 증명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처리기간은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사설화장시설의 설치 기준은 사설화장시설의 화장로실, 관리사무실, 유족대기실 및 편의시설, 분향실, 기체안치실, 화장은 요구를 부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에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화장로실은 시체 또는 유교를 완전히 세울 수 있는 구조의 화장로를 설치하고 외부와 엄격히 구역되어야 되며 소각 또는 연소로 생기는 소음, 매연, 분진, 악취를 막을 수 있는 공해 방지 시설과 오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환경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 배출 허용 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개장한 유골, 죽은 태아를 포함하여 유골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따로 개장 유골 전용 화장로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시체안 시설은 시체의 보건, 위생 및 안전한 보건을 위하여 알맞은 온도를 유지하는 등의 필요한 설비를 갖춰야 되고 유족대기실은 화장로별 개별 유족대기실 및 공동 유족대기실을 설치하되 개별 유골 유족대기실은 따로 구역해야 하며 사장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관리인의 화장사항 기록 보관 의무는 화장을 한 경우에는 시체 화장 증명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고 화장 관리대행을 작성해야 합니다.
보고 의무는 특별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보고해야 되고, 사설 화장시설의 설치 관리는 매 반기별로 화장 상황을 반기 종료 10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도시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에 보고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은 사설 화장시설의 이용요금, 관리비, 사설 화장시설의 관리비용, 또 사설 화장시설의 설치 관리하는 자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하면 그 항목별 비용에 산출금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한 사항을 병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각 표를 게시해야 되고, 사설 화장시설의 사용, 관리비,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게시는 별지 제29 소식에 가입해 따릅니다. 사설 봉안시설의 정의는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봉안이라고 합니다. 봉안시설이라면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하는 시설로서 봉안묘란 분묘 형태의 봉안시설이고, 봉안당이라 하면 건축법 제2조 1항 2호에 따른 건축물인 봉안시설을 말합니다. 봉안탑이란 탑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이고, 봉안담이란 담과 벽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입니다. 사설 봉안시설이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닌 자가 설치, 관리하는 봉안시설을 말합니다. 사설 봉안시설 용도별 종류는 봉안당에는 가족봉안당, 종중, 문중 봉안당, 종교단체 봉안당과 법인 봉안당이 있으며, 봉안묘에는 봉안탑, 봉안담이라고 하는데 개인 또는 가족 봉안묘, 종중, 문중 봉안묘, 종교단체 봉안묘, 법인 봉안묘 등이 있으며, 사설 봉안시설의 관리금 적립은 대비하여 봉안시설 유지관리 및 개보수에 필요한 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립 대상은 법인 설치하는 운영하는 사설 봉안시설이 해당이 되고, 종교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500구 이상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 봉안시설,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사설 봉안시설이 적립 대상입니다. 적립 내용은 현관청 수입의 100분의 5에 해당 금액을 매년 적립해야 되고, 사설 봉안시설의 재산세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일 때까지 적립해야 합니다. 관리금의 적립 시기 및 적립 방법은 사설 봉안시설 설치 관리는 매 회계연도 결산이 끝나는 즉시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서식에 관리금 적립금액과 사용 내역을 특별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되고, 사설 봉안시설 설치 관리는 관리금 적립 및 사용 대상을 작성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다른 사항들은 그다지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중복이 되는 사항은 제외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장례 지도사의 교육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례 지도사 교육 과정은 장례 지도사 등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별표 2에 나와 있는 것으로서 제20조 제2의 1항에 관련하여 초등교육과정에는 이론 강의, 실기 연습 및 현장 실습으로 구분해 실시하는데 교육과정의 과목 및 교육 내용 및 교육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론 강의 150시간, 실기 연습 100시간에서 250시간, 현장 실습 50시간, 그래서 300시간이 소요가 되겠는데요. 이론 강의에는 장례 상담, 장사 시설 관리, 위생 관리, 또 염수 및 장법 실습, 공중 보건, 장례하 결혼, 장사 법규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실습 50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현장 실습에는 장례 상담 및 장사 행정과 염수 및 입관 등 시체 및 위생적 관리, 의례지도, 빈소 설치 등이 실습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런 강의에 대한 장례 상담에는 유족 상담과 장례 상담 절차, 그리고 장사 시설 관리에는 장사 시설과 장례식장 실무 이런 것들이 각각 이론과 실기 등 실무는 4시간, 이론 4시간, 실기 4시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위생관리 내에는 관리실 및 장비 기구 위생관리, 시체의 위생관리 등 해가지고 이론 6시간, 실기 8시간, 시체 위생관리 8시간, 실기 12시간, 또 염수 및 장법 실습에는 수시 및 염수비 이론 5시간, 실기 30시간, 발인 및 운구 보면은 이론에는 5시간, 실기 16시간, 공중 보건에는 총론이 4시간, 이론이 4시간이고 건강질병 예방대책 이론 8시간, 10시간 등이 있고 장례학 개론에는 장례의 의미와 기능 이론 8시간, 장례 상장제 의례 및 이론 15시간, 상장제 의례 및 실기 6시간, 동사자 직업윤리 이론 4시간, 장사법규에 관련해서는 이론 25시간과 그 밖에 관련 법규 이론 12시간이 있습니다. 장사행정에는 이론 10시간, 절차에 대해서 10시간, 장사행정 실제 이론 8시간, 실기 12시간으로 되어 있어서 이론 150시간과 실기 100시간, 그래서 총 250시간이 있고 현장 실습 별도의 50시간을 포함하여 300시간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례 지도사 교육관 중 대학 등의 경우에는 강의하는 과목명과 이 표의 과목이 다르더라도 과목 내용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면 같은 과목이 인정되고 같은 과목 인정 여부에 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공대 교육과정은 2012년 8월 5일 이전에 대학 등의 장례 지도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장사 업무에 관한 실무 경험이 없는 사람을 교육 대상으로 합니다. 전공 교육과정은 이론 강의, 실기 연습 및 현장 실습으로 실시하고 전공대 교육과정의 과목 및 교육 시간은 다음 표와 같은데 이론 강의 25시간, 실기 연습 17시간, 또 현장 실습 8시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 과정에 대한 것으로서 실기 연습 1회당 연습인은 40명을 초과할 수가 없고 현장 실습은 다음 기준을 준수해야 되는데 현장 실습은 이론 강의 및 실시 연습을 마친 후에 실시해야 되고 장례 지도사
교육기관의 장은 현장 실습을 실시하게 하여 장례 지도사 교육기관과 동일한 시도 관할 교육에 소재한 현장 실습기관과 현장 실습 실시 연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현장 실습 기간은 영업 중인 장례식장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됩니다.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및 현장 실습 기간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 운영 지침에 따라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평가 부분, 이론 강의 및 실기 연습에 대하여 평가는 이론 강의 및 실기 연습의 교육을 마친 후에 장례지도사 교육관이 실시하는데 이론 강의 및 실기 연습 평가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장례지도사 교육관이 장이 정하는 겁니다. 모든 과목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되고 이론 강의 및 실기 연습 평가에 합격한 것으로 60점 이상인 경우 합격한 것으로 합니다. 현장 실습은 실습평가는 현장 실습을 마친 후 현장 실습 기간에서 실시하고 현장 실습 평가는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장 또는 교사 1명과 현장 실습 기관의 실습 지도사 1명이 공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 실습 평가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장 또는 교사 1명이 현장 실습 기관의 실습 지도사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다음은 모든 평가 과정에서 60점 이상 득한 후에 현장 실습 평가에 합격한 것으로 합니다. 수시에 관한 것은 이제 시체 수습에 대한 절차 및 위생 처리 30점, 적정 시체 안치 온도 100점, 수시 관련 용어 및 용품 10점, 그리고 사망자의 발생에 따른 행정 서류 확인 사항 20점, 사망자 인적 확인, 시체 특이한 점 등 15점, 사망자 주 확인 안내, 발표 안내 등 15점이고 연습 및 입관 또 100점, 빈소 설치 100점, 장례 상담 및 장례 행정 등 100점, 그래서 총 400점으로서 현장 실습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평가 불합격자에 대한 조치로는 이론 강의 및 실기 연습 평가 불합격자, 불합격한 과목에 대해서만 2차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2차 평가는 재교육 없이 실시하고 2차 평가 받은 과목에서 60점 이상 득한 경우 평가에 합격한 것으로 합니다. 현장 실습 평가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일정 시간 재교육 후 불합격한 평가 항목에 대해서만 2차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장 실습 기간은 현장 실습 불합격자에게 재교육 시간을 통보해야 합니다. 재교육 시간은 그 밖에 현장 실습 재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료 기준은 교육과정의 이론 강의, 실습, 연습, 현장 실습 등 각각 100분의 90이상을 출석하고 평가에 합격한 경우에 교육과정 수료한 것을 인정하고 제1호 항목의 전공자 교육과정의 수료 기준은 교육 대상자의 특성 및 교육 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따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례지도사의 교육과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장례지도사 교육의 설치 기준이 있나 뭐 그런 것이 있고 행정처분이 있고 현장 실무 경험자에 대한 교육과정, 장사 업무 실무 경험자는 제2호에 따른 경력 인정 기관에서 염수를 포함한 장사 업무 실무 경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는데 장례식장 또는 장사 업무 기관에서 실무 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 제2호 다목에 따른 장례식장 또는 장사 업무 기관에서 실무 경험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것에 하나에 해당한다. 대학 등의 장례지도 관련 학과 졸업자, 보건복지부에 인정하는 장례지도에 관한 민간 자격증, 또 일반 경력자, 또 종교단체가 발행하는 장례지도에 관한 자격증,
보건복지장관이 인정한 자격증만 해당하고 종교단체 실무경험이 1년 이상인 종교단체 경력자 경력인증기간 실무경험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에서 연수를 포함한 장사 업무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제29대 영업 중인 장례식장, 종교단체, 보건복지장관이 인정하는 장사 업무 기간 경력증명서 발급 별제 27호 서식의 경력증명서는 실무 경험자 근무했던 제2호 강목의 기관 단체가 발급해야 되는데 가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 단체가 협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장례 관련 비영리법인인 민간자격증 발급기간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발급기간에 해당하는 실무 경험의 장사 업무 경력을 확인했을 때 그 기간이 별제 27조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실무 경험자에 대한 교육과정은 기본과정은 시간이 6시간, 과목은 장사법규, 장사행정, 보건, 공정보건, 직업윤리 등 실시기간은 장례지도사 교육기간. 다만 해당 시도에 장례지도사 교육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장관은 공공기관 등을 기본교육으로 실시기간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기간은 교육 대상자는 6시간의 교육을 모두 받은 경우 이거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기본교육을 실시한 기간은 교육을 유치한 사람에게 별지 제28조 서식에 장례지도사 기본교육과정 수료증명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기본교육 실시한 기간은 수료자 명부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해야 되고 경력자의 교육과정은 장례지도 관련 학과 접단 25시간, 민간 자격증 소유자 50시간, 일반 경력자 100시간, 종교단체 경력자 50시간. 과목은 표준교육과정에 따르되 과목별 교육시간의 배분 등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시간이 됐으므로 별도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장례지도사에 관련된 교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